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와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로봇 수술 분야의 절대 강자 인투이티브 서지컬 ISRG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기술력도 뛰어난 회사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어요.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 숫자는 정말이지 뭐랄까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매출이나 이익이나 다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렇죠. 매출이 24억 4천만 달러, 전년 대비해서 21%나 늘었고요. BGAAP EPS, 그러니까 조정 주당 순이익은 2.19달러로 예상치보다 13%나 높게 나왔어요.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할 만한데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좀 힘을 못 썼단 말이죠. 실적 발표 후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보면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 이게 오늘 저희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표면적인 실적 호조와 실제 시장 반응 사이에 이 간극, 이 괴리가 왜 발생하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발표된 숫자 너머에 있는 시장이 주목하는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적인 측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자체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매출, 이익 다 좋았고요. 네, 운영 성과를 봐도 아주 탄탄합니다. 핵심 사업인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수술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17%나 증가했어요. 이게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병원에서의 수요가 계속된다는 의미죠. 17% 증가도 대단한데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아이온 시스템 있잖아요. 폐조직 검사 같은 데 쓰는 내시경 로봇인데 이 아이온 시스템을 이용한 시술 건수는 무려 52%나 급증했어요. 이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이온 시스템은 아직 다빈치만큼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 성장 속도를 보면 앞으로 인투이티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폐암 조기 진단 같은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서 기대가 크죠. 그렇죠. 그리고 신제품 효과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다빈치5 시스템인데요. 이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180대나 새로 설치됐다고 합니다. 초기 시장 반응이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다빈치5는 기존 모델보다 여러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힘 피드백 기술이죠. 아, 그거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수술 도구 끝에서 느껴지는 조직의 저항감 같은 걸 의사가 직접 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요? 정확합니다. 기존 로봇 수술은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 부분이 컸다면 이제는 촉각 정보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지는 거죠. 의사들이 마치 자기 손으로 직접 수술하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도와진다는 점에서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대단한데요.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으니까 글로벌 수술 로봇 시장에서 점유율이 81%에 달하는 거겠죠? 이건 거의 독점적인 지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지배력 하나는 정말 막강합니다. 경쟁자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아성을 넘보기에는 좀 역부족인 면이 있죠.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 의사들과의 네트워크, 임상 경험 이런 것들이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에요. 단순히 로봇 시스템을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에요. 예를 들면 수술할 때마다 사용되는 소모품, 집게나 가위 같은 도구들이죠. 그리고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마치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기 자체보다는 잉크 카트리지로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한 구조네요. 한번 다빈치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은 계속해서 인투이티브의 소모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소모품 매출은 수술 건수가 늘어날수록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안정적인 반복 매출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로봇 수술 시장 자체가 앞으로 연평균 17.9%,
거의 18% 가까이 성장할 걸로 전망되더라고요. 시장이 엄청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시장 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로봇 수술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아직 전체 수술 시장에서 로봇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시장 침투율은 2에서 3%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아직 로봇 수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뭐 예를 들어 일반 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비뇨요학과, 산부인과 등등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 개척할 시장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다는 건 이 회사가 앞으로도 수년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기술력, 시장 지배력, 안정적인 사업 모델, 그리고 거대한 성장 잠재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네, 분명 장점과 잠재력은 확실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좀 봐야겠죠? 왜 그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못 썼는지 그 이유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드디어 그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시장의 우려를 자아낸 걸까요? 우선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매출 총이익률의 하락입니다. 앞서 실적 자체는 좋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작년 2분기에는 70%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67.9%로 소폭이지만 하락했어요. 70%에서 67.9%로요. 퍼센티지로는 2.1% PE 정도 하락한 거네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 아닌가요? 물론 67.9%라는 마진율 자체는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죠. 시장은 이익률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인투이티브 서지컬처럼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기업에게 마진율 하락은 좀 민감한 이슈일 수 있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이 마진율 하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나요? 다고 설명했어요. 보통 신제품은 초기 생산 비용이 높고 효율성이 낮아서 구형 모델보다 마진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신제품 효과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마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빈치5 시스템 설치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것도 마진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 같은 환율 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회사 설명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시장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시장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마진 압박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압박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높아진 인건비나 원자재 비용 상승 같은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마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회사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이익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살짝 낮춘 것도 이런 우려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진율 하락과 가이던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을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밸류에이션.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적 발표 직전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 무려 62배에 달했습니다. 62배요. 와, PER 62배면 정말 높은 수준 아닌가요? 보통 성장주들이 높긴 하지만. 네, 매우 높은 수준이죠. 같은 의료기기 섹터 내 경쟁사들 평균 포워드 PE가 약 37배 정도였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자체의 과거 3년 평균 PE도 53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과 비교해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거죠. EV/BTA 배수는 어떤가요? 그것도 높았나요? 네, EV/BTA 배수 역시 52배 수준으로 경쟁사 평균인 24배를 2배 이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미래 성장에 대해 엄청나게 높은 기대치를 이미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주가가 이미 완벽함을 가정하고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정적인 뉴스나 신호,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마진율 소폭 하락 같은 것에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가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buy the rumor, sell the news 현상이 나타나기 딱 좋은 조건이었다고 할까요? 높은 기대치에 대한 부담감, 이게 핵심이었군요. 그런데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말고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경쟁 상황 같은 거요? 경쟁 심화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오랫동안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어떤 경쟁사들이 있나요? 또한 마코 시스템은 이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의료기기 회사 중 하나인 메드트로닉도 휴고라는 수술 로봇 시스템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영국계 회사인 CMR 서지컬의 버시오스 시스템도 유럽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존슨앤드존슨 등 여러 거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준비 중입니다. 와,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네요. 인투이티브의 기술적 혜자가 깊다고는 하지만 이런 거대 기업들의 공세가 계속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 인투이티브가 가진 선점 효과나 기술력, 데이터 등이 아직은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장기적으로는 몇 가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 경쟁 압력입니다. 경쟁사들이 비슷한 성능의 로봇을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고 하면 인투이티브도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점유율 하락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죠. 이는 앞서 말한 마진율의 추가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뭔가요? 둘째는 혁신 속도 경쟁입니다. 경쟁사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더 빨리 내놓는다면 인투이티브의 기술적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투이티브도 R&D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경쟁이 심화될수록 혁신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경쟁 심화가 단순히 점유율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나 기술 리더십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국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입니다. 해외 시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아시아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의 의료비 지출 정책이나 예산 제약이 로봇 수술 시스템 도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이 긴축되면 고가의 로봇 시스템 구매를 병원들이 망설일 수 있겠죠? 정부 정책이나 규제 변화 같은 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자국 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 기업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진입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역시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로봇 수술 도입에 대한 비용 효과성 분석을 더 까다롭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 또는 정책적 리스크는 인투이티브의 해외 성장성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꽤 많네요. 혹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어떤 신호들이 있었나요? 주가 차트 같은 거요? 네,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단기적인 약세 신호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중요한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50일 이동평균선이나 1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기술적 지표에서는 과매수 상태를 경고하는 신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전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이런 기술적 약세 신호가 매도 압력을 더 키웠을 수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옵션 시장 데이터를 보면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 증가하는 모습이 감지되기도 있습니다. 물론 옵션 시장의 움직임만으로 주가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 참여자들 일부가 단기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는 될 수 있겠죠.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네요.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이 이렇게 뚜렷하게 공존하고 있다니. 맞습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한 투자 판단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쪽 면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죠.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분명 혁신적인 기술력, 특히 다빈치5와 같은 신기술을 계속 선보이고 있고 80%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그리고 소모품과 서비스 중심의
아주 안정적인 반복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로봇 수술 시장 자체가 아직 침투율이 낮아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까지 더하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의 핵심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임에는 틀림없죠.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가장 큰 것이 역시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나타난 매출 총 이익률의 소폭 하락과 향후 마진 추세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더해서 스트라이커, 메드트로닉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정책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서 투자 접근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는 믿음과 별개로 현재의 높은 가격과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주가 조정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판단은 각자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오늘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분석 내용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 중에는 AI가 생성하거나 분석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정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